이거는 많이 소리 안 높였죠? 아 괜찮아. 그것도 높였어. 됐네. 아이고 괜찮습니까? 예.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쿠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신 분은 지식인 미나니 채널을 하고 있는 미나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뭐를 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 온지 알고 계세요 혹시? 모릅니다. 갑자기 오늘 쳐들어와가지고. 이메일을 하나 받아가지고 협업건이 있어요. 영국에서 시작됐나요? 그렇진 않고요. 국토교통기술대전이라고 하는 네. 온라인 박람회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과학쿠키님께서 좀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소감을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랑 협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저 혼자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나이님이랑 같이 하려고 이렇게 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안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메타버스래요. 아. 그래서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및 설치 영상을 여기 참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네. 하나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홈페이지 네. 국토교통기술대전.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지금 윈도우 버전을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다운이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설치를 해야죠. 이 바로 어제 이 전시관이 열렸다고 해요. 어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 버전 확인 중, 업데이트 진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이런 전시관 같은 걸 잘 못 가잖아요, 사실. 야, 근데 전시관이 예뻐요. 잘 만들었어요, 그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 봐요. 참가자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회원가입을 합시다. 이게 사실은 이게 여기 누가 지나갔는지 지옥으로 핫한 유아인이 다녀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회원 가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인 미나이 다녀갔다 뭐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 안 잡히겠네요. 저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동반 2인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메일이 오네요. 바이브테크 리얼 회원 가입 맞네 이래가지고 이메일 이제 완료하기. 레알로 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컴퓨터로 다시 그 아까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저희 테마와 관람 순서가 일단은 입장한 다음에 오른쪽 중간 지점에 전체 맵 안내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점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게임 같다. 그죠? 게임 같아요, 살짝. 약간 VR 끼고 보면 조금 더 현실감 있고. 그 GTA 그런 것 하는 같아요. 기분이네요, 그냥. 행사장 이동이라는 게 있네요. 눌러봅시다. 이걸 눌러가지고 엄청 많네요, 관들이.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은 2050 탄소중립 테마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쭉 가보면 여기 얘가 그거 같아요. 요게 이제 배치도, 요걸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있네요. 지금 보면은 내 위치는 어딘지 내 위치가 대략 여기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수소 시범 도시 인프라도 있고 지하 복합 플랜트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죠. 탄소 중립에 관련된. 탄소 중립 들어봤어요? 탄소 중립, 네. 우리가 내뿜는 탄소랑 네. 그 탄소를 흡수하는 거 합쳐가지고 최종 0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탄소 중립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넷제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넷이라고 하는 게 다 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더한 게 제로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결국에 탄소 중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데 방출하는 거랑 흡수하는 거랑 합쳐서 제로. 이것도 탄소 중립의 방법일 수 있고 아예 방출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탄소 중립의 방법일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온실가스 저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왜냐면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토 드라이빙 테크는 이제 말 그대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거인 것 같고 그 뒤에 클린 교통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의 큰 연장선인 것 같아요. 결국에 수소버스나 뭐 수소 기반 대중교통이나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을 저감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탄소를 이제 발생시키지 않는 질산가스 이런 거 방출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인프라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에너지 스테이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액체 수소 플랜트가 있고 바이오매스가 있어요. 액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소 기반에 있는 어떤 인프라에 공급해주는 연료 공급 그런 스테이션을 말하는 것 같고 에너지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체로부터 나와 있는 어떤 쓰레기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영국에서는 똥으로 가는 버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런 거에 이제 일종이겠죠. 바이오매스도. 동물들의 똥인가요? 다 합칩니다. 인변도 있어요? 인분도 포함돼 있어요? 전 냄새 나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냄새 안 난대요. 냄새가 안 나요? 테스트 돌렸는데 전혀 안 나요? 시민들이 이게 똥 들어가는 버스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 탔는데 테스트에서 아무도 못 알아차렸대요. 진짜요? 한번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하단에 영상 패널이 있대요. 저건가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수소 시범 도시 인프라. 요걸 한번 바로 봅시다. 켜졌어요.
하이브. 네, 요거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하려면 수소가 공급이 잘 돼야 될 텐데 가스 라인 뭐 이런 걸로 공급되려나요? 그게 제일 편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관만 딱 있으면은 네. 이거 그다 도끼를 득 찍어버리면? 우리 LNG 관에 도끼로 찍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미국에는 솔라시티가 있죠. 우리 일론 머스크가 하는 솔라시티. 그렇죠. 솔라시티가 있죠. 솔라 팩토리 거대하게 지어놓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소 인프라 설명하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태양광이 지금 군데군데 좀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수소 시범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주에 뭐가 많이 있네요. 수소. 전주도 있고 완주도 있고 시범 도시 같은 개념이겠죠. 일단 먼저 실증을 해보고 이것이 잘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실증 사업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왜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것도 세종의 실증 사업 하는 것처럼. 자, 저희가 이제 수소 시범 도시 인프라 봤으니까 네. 여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제 부스를 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안쪽에 있는 내용부터 저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팻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뭔가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집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눌러서 이렇게 보면 탄소 중립 빌리지라고 해서 여기 전체적인 이 빌리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맵이네요, 맵.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지점에 이제 이런 어떤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네. 영상을 보는 영상관이네요. 그냥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걸어가면서 건물들 보고 이런 영상도 같이 보고 하는 게 더 재밌기는 합니다. 저희가 요새 과학관 같은 거 갔을 때도 네. 뭔가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는 실물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 영상이 옆에 있으면 조금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에너지 공유 시스템은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기술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집값이 얼마나 할까요? 여기가 어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건물이 설치되는 그렇군요. 지대가 예를 들어서 뭐 핫한 지대다. 제가 집값 책정기거든요. 아하. 보면 압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확실히 온실가스 저감이 테마다 보니까 탄소를 어떻게 흡수할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주지가 뭘까요? 고정된 땅? 정주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 이게 사실 모르는 용어들이 많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주소를 정해서 거주하는 장소. 그러니까 주소가 정해진 지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수목이 얼마나 있는지가 탄소를 흡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수목 자동 진단 기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식물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탄소를 포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바이오적인 기법을 좀 사용하는 생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항목에 또 빌 게이츠가 굉장히 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영상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만약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네. 건물 내부도 한 번쯤 들어가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차를 타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때 자율주행차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UAM 떴는데 그것도 클릭으로 해서 하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네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지금 풍력 발전도 있고요. 관제 센터도 있는데 그걸 봤고요. 마지막으로 지하복합 플랜트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과연? 지하복합 플랜트.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하화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종의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웨이스트들을 지하 쪽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에너지 뽑겠다. 그러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지상에서 하면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렇죠. 모든 걸 지하에서 다 하겠다. 그렇죠. 웨이스트들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불쾌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면은 누출이 없을 테니까 뭐 잘하겠죠. 그런 거 누출이 없게.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스테이션 쪽으로 가볼게요. 하이드로젠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액체수소 이야기가 아닐까. 여기도 역시 이렇게 맵이 있고요. 액체수소 플랜트랑 바이오매스 플랜트 이렇게 있는데 좀 궁금한 게 바이오매스가 아까 그 지하에서 처리하는 지하 플랜트 그거랑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건 웨이스트고 이건 바이오매스니까 좀 다른 개념일 것 같긴 해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 엑셀소 플랜트 먼저 들여다보죠. 여기 있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의 부피가 액체의 부피보다 훨씬 크니까요. 네. 이 수소 LNG선 우리나라가 만들죠. 그렇죠. 아 이게 각형이군요. 약간 좀 이게 실린더처럼 생긴 게 아니라 각 네모나게 약간 좀 네모나게 생겼네요. 차고 넣을 수 있게. 상용급 엑셀소 플랜트 연구단의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매스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옆인가요? 그러네요. 미활용 자원 기반 바이오매스. 영상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플랜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각 발전 플랜트를 말하네요. 네. 뭔가 이렇게 불을 태워서 할 수 있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관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봐야 될 곳이. 이런 그 시설물도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설물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런 뭐냐 가스가 저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파이프라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플랜트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수소를 저장하는 어떤 탱크도 보이는 것 같고요. 클린 교통 인프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소버스 안정성 평가,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오토 드라이빙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클린 교통 인프라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는지 여기 있는 박하장 바깥쪽에 있는 영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여기에 보면 이런 수소버스 안정성 평가 기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수소버스 타봤어요? 최근에 저 버스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오, 가끔 지하철? 저는 얼마 전에 타봤습니다. 수소를 타봤나요? 네네네. 어떤가요? 조용한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버스랑. 약간 좀 더 조용한 느낌. 왜냐면 전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스 출발할 때 그 그르릉 하면서 막 그르르 떨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승차감이 좋아졌겠네요. 네,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수소 탱크네요. 그러니까 수류탄 터뜨렸을 때 터지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싶네요. 수류탄 터뜨렸을 때는 LNG도 터집니다. 보통 총으로 쐈을 때는 안 깨지는 걸 봤거든요. 총으로 쏴도 안 깨져요 네, 이게? 그거 실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해외. 여기다가 총을 쏴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총기 소지를 한 나라에 대한 실험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수소 모바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급이 되려면 이 수소가 잘 보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네. 잘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어떤 그런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하는 뭐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옆에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이제 해외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고온 환경에서도 수소가 잘 보관이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주변 환경에 어떻게 잘 인프라가 잘 깔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안정성 평가 봤잖아요. 인프라도 봤고 도로별 미세먼지 저감을 안 봤어요 저희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 있네요 지금. 확인해 보자. 사실 그 미세먼지가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나라 서해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먼지가 많은데 과거에 우리 왜 소위 말하는 스모그 현상이라고 해서 과거에 훨씬 더 미세먼지가 많았다고 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처럼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황화가스라든지 질산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잡혔대요. 과거보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중국발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요. 국내 거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그렇고 중국발 미세먼지도 그렇고 잘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노력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에 대한 실증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내 표지판을 확인해보고 부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 드라이빙 테크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오토 드라이빙 테크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가장 근처에 있는 것부터 확인하죠. 네. 승용차, 화물차, 자율주행 육주행. V2X 통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나 봐요.
V2X가 뭐죠? V2X가 Vehicle to X인 것 같은데 Vehicle to Everything. X가 어떻게 Everything이지? X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X 미지수 X를 말하는 건가 보다. V to V 하면은 우리가 V to X는 everything이었으니까 저거는 vehicle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차량 간의 정보 교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네요. 이게 가능하려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돼야 될 텐데.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충분히 그것도 도움이 돼요. 유효적이지 않을까. 결국에 자율주행차가 많다는 거는 눈이 많아진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군입주행이라고 하면은 화물차들이 앞에 있는 화물차 하나가 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마치 뱀 따라가듯이. 네. 그 왜 우리 옛날 게임 중에 뱀 꼬리 늘리는 게임 네. 먹이 먹으면 막 하나씩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그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한 차량을 잘 따라가게 만드는 연구 그런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 기술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엄밀한 실증 사업일 것 같아요. 아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하는 어떤 그런 엄밀한 긴장이 되겠죠. 네.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앞에 화물차가 있는데 이렇게 합류. 파티네요, 파티. 네, 파티 하겠습니까? 그래서 파티 가입을 하면은 그냥 같이 따라가는. 이 사이에 차가 다른 차 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끼면은 살짝 이렇게 좀 거리를 벌리지 않을까요? 설마 근데 그 미나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저 사이에? 손을 놨어요. 핸들을 떼고 발을 떼고. 이거 재밌네요. 네. 자, 손 떼고. 지금 몇 센치 간격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12m. 12m. 진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핸들 떼고? 저희가 왜 자율주행 지금 나와 있는 것도 2.5단계? 네, 최대 2.5. 굉장히 편하잖아요, 사실. 이런 고속도로에서. 확실히 자율주행 시대가 좀 있으면 도래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체감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태어나는 어떤 그 아이들은 자율주행이 당연하겠지만은 맞아요.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 아닙니까? 굉장히 신기한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제일 재밌네요, 부스 중에. 네. 앞에 뭐 쓰레기를 나오고. 태운다 뭐 이런 얘기보다 재밌네요. 굴러가는 게 보이니까. 예. 또 이렇게 손 떼는 것도 보여주고 음. 저렇게 또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보여주니까 훨씬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영상만 봐도.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이군요. 확실히 이 자율주행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게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루트를 따라가고. 그렇죠. 계속 똑같은 사람들 내리고 태우고. 화물차도 일정한 루트로 가잖아요, 고속도로. 그렇죠. 특정 지역으로. 인천에서. 그렇죠. 네. 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나왔지만 무인주행이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사람이 필요 없이 정확하게 로봇이 판단해서 그 물류센터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인 화물 물류 이동 방식.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 지하철 같은 거는 무인 지하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대구에 돼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혹시 무인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약을 또 하는군요. 이렇게 또 자율주행을 하려면 저 여기서 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낭비가 줄어들겠네요. 아무도 없는데 승차장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바일로 하면은 예약해놨다가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노선에 약간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IoT 요즘에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스테이션에다가 IoT 센서를 달아놓는 거죠. 맞나?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아. 한 명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도 괜찮다. 네, 그런 형태가 괜찮지 않을까. 관제센터는 필요하겠네요, 확실히. 아무리 다 자율주행이라고 할지라도.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버스 이렇게 돼 있네요. 국토교통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율협력 주행 버스. 실증 버스인 것 같아요. 그 번호판을 보니까 아직 도로에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또 이렇게 작업 구간에 있을 때는 혹시나 또 자율주행 버스가 파악을 못할 수 있으니 관제센터에서 이제 신호를 주는군요. 역시나 V2X 통신이고요. Vehicle to Everything.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실증 연구를 또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전기 동작 방식의 대용량 BRT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BRT라고 하는 단어가 대중교통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게 뭘 줄인 건가 또 궁금하단 말이죠. 간선 급행 버스 체계래요. 그러니까 버스 래피드 트랜시트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급행이네요. 급행. 여기서 말하는 BRT는 급행의 개념인 것 같아요. 좀 몇 개 주요한 스탑만 들르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은 중간중간에 스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탑이 단순할수록 적을수록 더 잘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많이 가주는 게 좋죠.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 그렇겠죠. 효율을 위해서 다 빼버리면 그렇죠. 또 불편해지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요 거점을 기준으로 일단 먼저 기술을 확립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들도 활용해가지고 이제 스탑을 하나씩 늘리는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정확하게 지금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라고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이 있고 전시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순수하게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고지고대로 이제 듣는 그런 거라면은 이런 전시회가 아니라 그냥 뭐 교과서 나눠주고 외워라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그 전시회 또 나름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동력 방식에 대응한 BRT 자율주행 기반 기술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합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개발. 그쵸, 사실 이게 문제죠. 와.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면 그 가지고 노는 해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해킹을 하려면은 네. 통신을 가로챈다기보다는 그 자동차 자체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해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와서 USB를 끼우든 뭘 하든. 근데 아까 보니까 관제센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관제센터를 해킹해버린다? 관제센터를 해킹하면은 그럴 수 위험할 수 있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신호 시스템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RF를 발생시키게 만들어서 그 RF를 가지고 이런 자동차와 비에클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지만 기계가 알아들으려면 전파로 이제 그냥 보자 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정보가 RF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해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른 정보가 막 뿌려지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가 그냥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꿔가지고 사고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암호화 모듈 같은 것을 위한 기술 개발 이런 내용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의 어떤 그 정보 체계를 해킹하지 않게 하게끔 만드는 기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토교통기술대전 관련된 테마관 중에 첫 번째 테마관 탄소 중립 테마관에 대한 모든 영상들을 다 봤어요. 저희가 다음 테마관으로 전시관들이 있어요. 전시관이 있는데 뭐 스마트 도시관, 뭐 첨단 건설, 미래교통 물류철도, 무인이동체 항공관, 안전사회 구현관, 기업성장 지원관, 국토교통 신기술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사장 이동해가지고 옆에 보면 스마트 도시가 쭉 있잖아요. 아까 봤던 내용들 이런 데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 도시관 갔을 때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죠. 스마트 도시관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지 보면 여기 보면 뭐 3D 프린팅 연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OSC 연구단에서 다양한 연구단들이 하고 있는 부스들 들어가면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 시티 뭐 데이터 허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스들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왜 어떤 그 전시관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운영하는 부스들 있잖아요. 여기 또 에트리가 또 운영하고 있는 부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게 있네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인 이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한번 그냥 쓱 한번 둘러보죠. 뭐가 있을지. 행한 느낌이 있네요. 그 상주하는 직원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홍보관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누가 네. 있어서 NPC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네요. NPC 같은 건 있으면은 사실 활기참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약간 좀 세기말 같은 느낌이 좀 되긴 하는데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오픈 전인가요? 오픈이 됐습니다, 사실. 카이스트가 있네요. 카이스트가 아니라 키아스트. 큰일 납니다. 제가 카이스트생인데. 네, 우리 학교 아니에요. 네. UAM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상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UAM 하나 정도 떠 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죠. 비상탈출 비상탈출을 해보죠. 비상탈출.
비상탈 어디에 꼈을 때 아 이렇게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가 보다. 기능인 것 같습니다. 비상탈출. 비상탈출이 또 있네요. 지식인 미나님이랑 같이 국토교통과학기술대전의 전시관들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관련된 전시물들을 좀 같이 봤어요. 영상물이죠. 네. 대부분 영상물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온라인에서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영상 그냥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들어와서 캐릭터를 움직이고 그 사물들이 있고 구조물들이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차도 돌아다니고 하는 걸 직접 보면서 그 안내판들을 보니까 네. 느낌이 또 달라요. 나도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알게 모르게 들리는 그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현장 감은 몰입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몰입도가 있었고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메타버스형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솔직히 말할게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돌아다니면서 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피드백을 계속해서 좀 더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은 좀 재밌는 형태의 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고 또 이제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가 뭐 국토교통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소위 말하는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뭐 대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해주신 지식이면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끝! 예! 힘들었어요.